여왕신전의 산 너머에 있는 왕가의 계곡까지는 약 10분의 드라이빙이 소요됩니다. 우리는 지금 삭막한 죽음의 계곡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파킹랏에는 수많은 관광버스가 보이고 지도에 표시된 계곡으로 가기 위해서 셔틀버스를 타게 됩니다. 이집트 왕들은 3500년 전 투트모스 3세가 나일강 서쪽에 미라의 훼손을 막기 위해 피라미드 대신 건축하기 쉬운 땅속 무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3000년 전에 람세스 11세가 마지막 지하 묘소를 만들 때까지 50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발굴된 묘소는 63개이고 그중 왕의 것은 20개입니다. 나머지는 왕비를 비롯한 왕가의 묘수이고 심지어 애완동물의 묘까지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산이 피라미드를 닮아 이곳이 왕들의 묘역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이집트 왕들이 미라가 되어 현재까지 남아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집트 신화에 의하면 태양신 라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큰아들 오시리스, 작은아들 세트, 큰딸 이시스, 막내딸인 네프티니스가 있었습니다. 네프티니스는 큰오빠 오시리스를 사랑했으나 작은오빠 세트와 결혼하였는데요. 둘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답니다. 네프티니스는 큰오빠 오시리스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하여 아들 아비누스를 낳았다고 하네요. 아비누스가 자라며 오시리스를 닮아가자 아비누스는 할아버지인 태양신 라에게 누가 나의 아버지인가를 묻자 라는 오시리스가 내 아버지다라고 알려줍니다. 이런 것을 알게 된 세트는 형 오시리스를 죽여 시체를 여러 조각으로 절단하여 이집트 전역에 뿌렸답니다. 이에 큰딸 이시스가 분격하여 큰오빠 오시리스의 시체 조각을 모아 모두 붙여놓았다고 합니다. 아비누스는 아버지 오시리스를 미라로 만들어서 죽음과 부활을 관장하는 신이 되었습니다. 이런 신화를 믿고 이집트 왕들은 자기는 신이기 때문에 미라로 만들어 보관하면 언젠가는 오시리스와 같이 부활을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모두 미라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3000년 후에 우리에게 미라로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므로 그들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람세스 포레스트를 만나러 갑니다. 3290년 된 무덤입니다. 무덤은 독을 당했고 미라는 130년간 카나다 박물관에 머물다가 2003년 이집트 반환 시 국가 원수의 의전을 받았다 합니다. 지하 깊은 곳에 있는 람세스 1세의 관이 있는 방으로 들어오니까 화려한 색상의 벽화로 온 방이 가득 차 있네요. 입구 오른쪽부터 시작되는 벽화에는 람세스 1세가 천상의 여신 누트의 안내를 받아 오시리스 신에게 포도주를 건네는 모습입니다. 밑에 벽화는 뱀들이 저승길을 인도하고 위의 벽화는 람세스 1세가 신들과 함께 배를 타고 저승길로 떠납니다. 여기는 람세스 1세에게 동행할 지상의 동물들과 사람들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람세스 1세가 신들과 함께 신관의 뒤에 앉아있는 오시리스에게 신관이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늑대의 탈을 쓴 아비누스가 심장에 무게를 달아 죄를 심판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깃털과 심장의 무게를 저울진한 후 아비누스로부터 무대 선고를 받은 람세스 1세가 미라가 되어
신들의 인도하에 천상으로 가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는 가파른 계단을 올라 무덤 밖으로 나갑니다. 다음은 람세스 9세를 만나러 갑니다. 3111년 된 무덤입니다. 람세스 9세 때 이미 대규모 왕의 무덤이 도굴된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자신의 무덤도 도굴되어 미라의 갈비뼈와 목이 부서져 있습니다. 무덤 안에는 왼쪽에 태양신이 보이고 오른쪽에는 여러 신들이 왕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람세스 9세도 역시 오리시스 신에게 선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저 원은 딱정벌레의 윤회 사상을 의미하고요. 천상의 벽화는 누트 신이 왕을 비롯한 세상 만물을 품는다는 뜻이랍니다. 배를 타고 가는 왕을 악단이 음악을 연주해주고 가운데에 왕을 모시고 가는 중에 환생을 기원하는 딱정벌레가 보입니다. 이 배의 원동력은 태양도대를 사용했는데 이미 3100년 전에 이집트인들은 태양열을 사용한 것이 아닐까요?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곳인데 묘자리가 보입니다. 나가는 중 양옆 벽에는 왕의 업적과 유물 목록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여기 더 밸리 오브 킹스에는 수많은 툼이 있습니다. 여기도 툼이 있고 여기도 툼이 보입니다. 이집트 유물관리청에서 지정해 준 곳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람세스 4세를 만나러 갑니다. 3149년 된 무덤입니다. 람세스 4세는 몸이 약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만큼 살게 해주세요라고 간청하는 비문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곳은 너무나 화려해서 무덤 같지 않은 무덤 입구입니다. 노란색의 밝은 색상으로 보존이 아주 잘 되어 있네요. 여기도 역시 왕이 오시리스 신에게 선물을 바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트 신이 있는 하늘을 아주 화려하게 표현했네요. 람세스 4세의 석관인데요. 높이가 3m나 되고 석관의 표면의 그림은 영혼이 하늘을 향해 나르는 것처럼 보이네요. 또 2마리의 개가 왕을 지키고 있고 둘레에는 많은 상징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석관 바로 위에 천장에는 하늘신 누트가 왕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고 벽에는 당시의 상황을 벽화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무덤 안을 다 둘러보고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 나가는 벽면에는 왕을 지키는 군인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여기는 투탕카멘의 묘인데 입장권을 따로 사야 합니다. 3323년 된 무덤입니다. 이것은 무덤에서 발굴된 유명한 투탕카멘의 가면이고 다음은 미라를 복원한 왕의 실제 얼굴입니다. 투탕카멘 묘도 역시 깊이 들어갑니다. 투탕카멘의 미라는 위층에서 내려다봐야 하는데요. 18세 어린 나이에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무덤의 규모가 아주 작습니다. 관 뒤에 있는 벽화가 화려하네요. 자세히 보면 신관이
영혼을 넣기 위해 미라의 입을 여는 예식이고, 옆에는 왕이 하늘 신 누트를 만나고 오시리스 신과 투탕카멘 영혼이 투탕카멘의 미라를 껴안고 있습니다. 무덤은 크지 않았지만 대신 많은 보물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3개의 황금관, 왕의 샌달, 내장을 담은 항아리, 왕이 쓰던 컵, 그의 목걸이, 하늘을 나는 마차, 왕이 사용하던 의자, 왕의 상징인 도리깨와 지팡이 등이 많은 유물이 발굴되었습니다. 투탕카멘의 위라를 보고 가파른 계단을 올라 바깥 세상으로 나갑니다. 삭막한 죽음의 세계에서 푸른 생명의 세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부활하여 나일강을 건너려던 파라오들은 5,000년간 땅속과 세계 각지의 박물관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크루즈 선상에서 본 저녁 노을 속의 룩소 항구입니다.